저는 니온고댕 코리아에서 온 조성진이고요. 이번 이제 장비 담당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원은 끄시는 거는 이제 여기 누르게 되면은 전원이 꺼집니다. 셧다운 되고요. 켜실 때는 다시 요거 버튼 한번 눌러주면 올라오고요. 뭐 장비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색깔별로 포켓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NIBP, 그 다음에 ECG, SPO2 타입 있고요. 여기 위에 템퍼러처 센서 재는 거, 그 다음에 저희 보시면 특징이 노란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분이 안 가잖아요. 이제 IBP라든가 뭐 CO2 이런 거 측정하실 때 그냥 아무 데나 꽂아 주시면 이 자동으로 장비가 인식을 해서 CO2면 CO2 센서라고 그냥 자리가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리 특정 지정한 건 없이 그냥 IBP나 뭐 아텔이나 CVP, 뭐 CO2 같은 거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총 5개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장비 보시면 이제 전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켜지게 되고요. 요거는 ECG BP 아웃풋이라 해서 여기서 나오는 ECG 신호를 다른 장비에다 이제 출력할 때 쓰는 아날로그 포트인데 병원에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요. 주로 많이 쓰시는데 CT실에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면 화면 구성은 요 위에 이제 메뉴 단추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꽂아진 센서 이제 여기 파형 수치 데이터 나오고, 그 다음 파형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 현재 시간이랑 배터리 상태 출력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운영할 시에는 1시간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일런스 알람 버튼이랑, 그 다음에 알람이 울리실 경우에는 알람 버튼 누르시면 그 해당 울리는 알람 버튼에 대해서는 알람이 꺼져요. 근데 ECG 알람으로 울렸을 때 사일런스 알람을 누르고 만약에 SPO2 관련된 알람이 또 떴다 그러면 바로 SPO2 알람이 바로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NIBP 인터벌로 측정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매뉴얼로 스타트 스톱 하실 때 NIBP 쓰시는 거고, 요건 단순히 메뉴창 그리고 다시 버튼 누르시면 화면 보여지는 거고요. 따로 이렇게 뭐 세팅 많이 주로 사용하시는 세팅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ECG 누르시면 이제 바로 세팅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ECG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센시티비티가 있습니다. 센시티비티는 화면에서 나타내는 ECG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보통 1로 나타내서 쓰시는데 많이 크거나 많이 작다고 하시면 뭐 곱하기 4 하시거나 뭐 2분의 1 하셔서 작게 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는 뭐 저희가 보통 투리드를 쓰시기 때문에 리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환자 기본 파형을 잡는 거예요. 어리스미아 애널라이시스를 해서 자동으로 처음에 측정되면 잡는데,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 파형을 잡고 그걸 기준으로 환자의 ECG 파형을 분석을 해서 어리스미아다 아니다라는 거를 분석을 하기 위한 베이스 파형을 잡는 거고요. 그럼 그 기준을 바탕으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환자당? 네, 환자당. 이거는 이제 ECG가 들어오면 무조건 측정을 장비가 하기 때문에 기본 틀도 있지만 환자에 대한 베이스를 찾는 거예요. 주로 많이 쓰시는 게 요 메인의 센시티비티하고 리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알람 범위예요. 알람 범위인데 리미티드 140에서 50까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 값이 140에서 50이고요. 만약에 환자가 좀 높다 그러면 조정하시면 돼요. 조정하셔서 정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장비를 껐다 키거나 환자를 디스차지하게 되면은 요 값은 초기화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한 값은 이 환자에 한해서 적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아더 보시면 이제 이게 필터입니다. 필터에서 총 3종류가 있고요. 다이그노스틱으로 보실 때랑 여기 맥시멈으로 해서 보실 때랑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파형 자체도 줄어들고 노이즈도 많이 깎아졌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요렇게 그 환자를 처음에 거실 때는 다이그노스틱이랑 모니터로 해놓고 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요거 아날라이시스 분석이 필터링 된 데이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이 로우 데이터의 파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노이즈가 엄청 심한데 맥시멈으로 했을 경우에 파형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부정맥 알람이 많이 울릴 수가 있어요. 노이즈에 저희가 카운팅이 잘못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다 보다 장비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하는 게 더. 요 모양을 최대한 구해놓고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제 필터를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 현 필터는 전원 노이즈 차단시켜주는 거라 뭐 켜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토 리드 체인지, 리드 이제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체인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싱 단 환자들 오시면 디텍팅을 요 온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온오프 해놓으셔도 디텍팅이 이제 온 상태에서도 정확한 그 QRS 파형이 들어오면
그 페이싱이 체크가 안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노이즈가 많이 낀 이제 ECG 파형이 들어오면 잘못해서 페이싱이 디텍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싱 된 환자 아니면은 오프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저기 이렇게 노이즈가 제대로 안 잡히거나 아니면 저기 윌리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종이 심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페이싱이 들어가고 있거든. 그런 사람은 페이싱 저 페이스메이커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앞으로 꺼주셔야 돼. 안 그러면 계속 페이싱이라고 모니터에 계속 지금 알람 뜨거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렉트릭 넘버 6리드 그다음 10리드에서 11리드 하실 때 측정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싱크 피치인데 피치 그 톤이에요, 톤. 그 여기는 이제 QRS 그 톤 안 들으시기 때문에 상관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싱크 소스라 그래서 ECG로 되어 있는데 ECG가 이제 떨어지거나 그러면 프레스나 SpO2로 자동으로 이제 알랄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에서 SpO2에서 그 ECG에서 보시는 건 요게 제일 많이 쓰실 거고요. 요건 이제 SPT 포인트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SPT가 뒤에 딱 자기가 조정해서 분석하는 거고, 요게 이제 어리스미어 어널라이시스인데 여기에 이제 어널라이시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파형이 로우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그 환자 파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QRS 배출 타입이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보통 성인은 어덜트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차일드나 요거는 이제 그 약간 그 뭐야 근데 환자 요 QRS 간격이 굉장히 좁은 환자들이 있어요. Q하고 Q 사이가 알랄 값 사이가 굉장히 좁은 간격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일드나 네오네이트로 변경을 하셔야 부정맥 알람이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케이스가 거의 드무니까 그 나중에 뭐 문제 있을 경우에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pO2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센시티비티는 여기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 알람 리빈슨 지금 상위 값은 100이기 때문에 오프를 해놨고요. 그 모든 게 올 오프는 없는 거죠? 알람 올 오프 버튼. 올 오프 버튼은 따로 없어요. 버튼이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그 의미 없이 막 하는 그런 개별적으로 분들이 들어가서 있잖아요. 꺼야지. 네. 야 올로프면 EKG 제로 돼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EKG도 그냥 아예 아 오프.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있어요? 그 올 오프 알람 버튼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눌러 놓으시면 그 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알람에 대해서는 울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거를 다시 재설정으로. 그거는 아니 버튼 하나 또 누르시면 돼요. 아. 그 버튼 또 누르면 그게 해지가 되고요. 그건 제가 이따가 알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요거는 이제 그 SpO2고요. 요거는 끄시려면 알람 이제 맥시멈가 끄시려면 끝까지 올리시면 돼요. 끝까지 알람을 올리시면 돼요. 끄려면은 맨 밑으로 다운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일 맨 위로 위로 그냥 올리시면 맥시멈으로 돼요. 올려야지 네. 오프가 되는 거야. 이 싱크 소스는 ECG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PR 값이라든가 다 지금 우리는 밑으로 찾았잖아. 네, 펄스 레이트도 이게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프를 해놨는데 보통 온 하게 되면 요걸로 계산된 펄스 레이트로 같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HR 값이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안 쓰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호흡 벨트인데 요게 보면 임피던스 레스피레이션 리드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통 이렇게 끄시잖아요. 요거 리드 연결된 거에 대한 임피던스를 측정을 하는 건데 RL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그리고 RF는 여기서 여기. 그래서 뭐 근데 바꾸셔도 저게 잘- 암니아가 아닌데 네. 밤에 나이트 때 다 주무시는데 막 암니아 가르쳐 줄 거야. 보시면 이제 센시티비티는 조정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알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CO2는 안 쓰시니까 상관없고 암니아 알람이 여기 있거든요. 아까 11이나 보통 10 정도로 돼 있어요. 그 암니아 알람 밑으로 떨어지면 울리는 건데 지금 이게 껐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밑으로 내린 거야. 밑으로만 내리니까 최대가 이게 5까지만 있으니까 알람이 안 꺼져라고 네, 한 건데 오프로 하시면 올리면 꺼져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모든 비밀이 해결이 됐네요. 내리지 말고 그리고 올렸었어. 이게 여기서 조정하시는 거는 여기 아더에서 속도가 있어요. 속도에서 이쪽으로 가면 좀 느리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빠르게 아더에서 오프 끄지 마. 그러면은 저기 안 뭐지? 나옵니다. 호흡 웨이브 없어져. 예. 아까처럼 아침에. 그렇지. 그러니까 아더를 끄지 말고 아까처럼 그거 호흡에 들어가서 맥시멈을 다 올려버려. 그러면 꺼지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측정하시고 아무리 안 봐도 그래프는 봐야지. NIBP 이게 왜 끄는 기능이 있냐면은 CO2랑 겹쳐요 파형이. 그래서 CO2 할 때도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는 거고요. NIBP는 이런 시간에 이제 인터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프레스 커프 타입인데 어덜트 차일드가 몇 차이냐면 아더에 가시면 그 이니셜 커프 프레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게 압을 다 준 다음에 내려가면서 측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압 한계치가 이제 180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일드로 바꾸면 이게 130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180 이상 나오는 환자들은 요거를 올려서 측정하시면 돼요. 요거를 올려서 이게 180까지 올려놓고 이제 떨어지는 거라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환자에 따라서 요 이니셜 커프를 올리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아, 저게 그거였어? 네. 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인플레이션 모드는 이제 여기서는 지원이 지금은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 안 되는 거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지금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프레스 라인을 끼실 거잖아요. 그 이제 A 라인이나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A 라인 다 잡혀서 안 나오는데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로 올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그 이제 제로잉을 하시잖아요. IBP 케이블 연결해서 제로잉을 하시는데 그 선 막아 놓으시고 제로잉 잡을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보통 이제 그 A 라인이나 C 라인 두 개 잡으실 경우 둘 다 막으시고 제로 5를 하면은 동시에 둘 다 제로잉이 돼요. 그리고 하나씩 하실 경우에는 제로 8이라는 그 버튼이 이제 그 메뉴에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럼 제로 8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모니터는 C 라인이랑 A 라인 그 잭을 따로따로 꽂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그 보시면 전거는 그 하나 꽂으면 거기서 나눠서 분리돼서 똑같이 예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 아. 들어가면 인풋이 두 개였는데 아, 그- 저희는 하나씩 그냥 꽂으시면 돼요. 따- 예, 하나 예. 따로따로 따로따로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알람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알람 오랄람 오프거든요. 서스펜드 알람은 이제 알람 서스펜드는 이제 치료하실 때 쓰는 건데 요건 이제 2분 동안 이게 누르게 되면 2분 동안 알람이 안 울려요. 2분 동안 그래서 뭐 석션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요거 누르고 하시면 되고요. 끄시면 바로 없어지고요. 슬립은 전혀 슬립 모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슬립 모드로 해놓으면은 이제 모니터는 이렇게 꺼지고요. 저쪽 센트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밤에 너무 발당하시면 슬립 모드로 하시면 터치할 경우 사라지고 그리고 알람이 울리거나 아침 6시가 될 경우는 없어지고 자동으로 슬립. 터치하거나 6시 되거나 알람 울리면 다시 예, 화면 예. 들어오게. 요 비스는 비스 사용해요. 아니 이제 해보려고. 네, 연결해서 그냥 쓰시면 되고. 아 그냥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스도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그냥 꽂고 그다음에 네. 이거 한 장도 부착하면 되는 거죠? 예, 부착하고 임피던스 체크하시고 잘 됐다 싶으면 그냥 수치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 환자 이제 마취돼 있으면 40 정도 기본이니까 보시면 돼요. 응급실? 네, NS 일단 없어. 중요한 게 이게 누르시면 요 환자 아이디는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눌러드려요? 예, 여기 디스차지 나가면 디스차지 하시면 초기화되고요. 나중에 어드밋해서 반드시 페이션트 ID를 넣어 주셔야 EMR이랑 연동이 돼요. 페이션트 ID 안 넣으시면 EMR 안 되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나중에 진행해 주시면. 알람은 아까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랄람 오프랑 그다음에 서스펜드 알람 그리고 그다음에 사일런스 알람. 그래서 알람 울리실 경우에 사일런스 알람 울리게 되면 그 해당 알람에 대해서만 오프가 되는 거지 알람 전체에 대해서는 오프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환자가 뭐 ECG로 울리다가 1분 있다가 에스페트로 또 울렸다 그러면 알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사일런스 알람 눌렀는데 왜 알람이 계속 울리냐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지금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